네, 이제는 중화권 증시 개장을 대비한 전략 짜볼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우선 어제 시장이 초반에는 조금 오락가락하는 듯 뭔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다가 그래도 오후장에 오름세 확실히 보여줬는데 어제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전 소폭 하락세로 출발했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을 할 거라고 봤는데, 근데 오후장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보험과 소비재 그리고 ETF, 금융주 쪽으로 랠리가 계속 지속되면서 그게 오후 1시 30분 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긴 한데, 우선 그 벤커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하고 은행, 채권자들과 만나서 지금 지급 연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시다.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게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국가 매체가 또 한 번 말을 했어요. 2026 년에는 국내 수요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도 얘기하고 그전에 다른 지도자도 얘기하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 뭐 소비재 같은 리닝이라든가 스포츠 업체들이 상승하긴 했죠.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계속 승객 소화하는 양이나 티켓 판매량이 많긴 했었지만 연휴 동안 또 판매된 티켓 숫자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다시 상승했고요. 다른 소식 같은 건 뭐냐면 "대학생들이나 다른 이제 휴가를 좀 더 연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 관련을 좀 촉진시키는 모습도 보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국가대표팀이 다시 시장에 등장했거든요, 오후장에. 그래서 국가대표팀은 누굴 얘기하냐면 중앙휘진투자공사, 그러니까 중국 투자공사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ETF 위주로 2024 년부터 사 줬고, 그리고 2025년 4월 달에도 ETF 위주로 사 줘서 진짜 시장을 받쳐주고 있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들어왔다. 굉장히 중요한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TF를 발표를 통해서 장기 투자와 그다음에 시장 안정화가 목적이다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 CSI 300 포인트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4년 3 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왜 24년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었으니까 지속적으로 매수해 줬는데 그때는 방어적으로 3,100 포인트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 4월 달에 다시 매수했을 때, 그러니까 4월 7일 날 매수했는데 그게 해방의 날 다음에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때 CSI 300 포인트는 3,800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시장에 들어와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때 CSI 300 포인트가 4,500 포인트, 4,600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CSI 300 포인트 기준으로 '나는 4,600 포인트를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가겠다.'라고 중국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안전장치가 계속 받쳐주고 있고 그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시장의 어떤 소방수 역할을 해주는 이 부분 국가대표 중앙휘진투자공사의 자금 이야기 그리고 지금 내수 경기 소비재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 같이 전해주셨습니다. 자, 한편 이제는 아시아 반도체주의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 미국발 AI 우려 회의론이 다시 한번 좀 불거지면서 빅테크주들이 조금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장에서는 반등을 했다가 오늘도 이 마이크론의 성적표를 확인하고 나서도 국내에서는 일단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상무님의 어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AI 버블, 그러니까 버블이라기보다는 크랙이라고 얘기할게요. 어디선가 하나 두 개씩 쪼금 꺼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큰 AI 버블이 팡 터지기보다는 실제 투자를 했고 그 투자 자금을 어디서 가져왔냐, 그걸 만약에 내가 빚을 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자금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에서 이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 미국 기업입니다. 오라클에서 나타났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했던 어떻게 보면 다른 투자 업체가 실제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요. 근데 인제 하드웨어 업체에서는 어제 마이크론도 굉장히 좋은 주가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약간 상반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 있는 AI 관련된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아직까지 고평가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AI 버블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버블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버블의 초기 단계는 당연히 올라타야죠.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어제 하나 나왔죠. 정책 자금으로 최대 100조 원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자립에 국가 자금이 지금 총동원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인제 첨단 공정보다도 인제 장비, 범용,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자체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HBM이라든가 AI 분야에서 굉장히 고성능의 그 칩들은 아직까지 성능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또 무어스레드 상장 이후로 죄송합니다. 지금 중국 얘기 먼저 하기 전에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를 하는데 골드만삭스가 인제 어제 그 뭐 뉴스에서 보시긴 하겠지만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4만 원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기본 뭐 메모리 가격 급등과 건조한 HBM 성장 때문에 향후 실제 2026 년까지 영업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어닝 퍼 셰어라든가 아니면 리턴 온 에쿼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2배 가까이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실제로 AI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실적을 거두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 가치가 굉장히 가격 성장 가치가 굉장히 높다.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 포텐이 잠재력이 높다. 지금 AI 버블이 아닌 일부 기업에서 나오는 문제들. 그렇다면 저는 선별적인 시각을 가졌을 때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번에는 다시 중화권 증시로 좀 돌아와 볼게요. 차이넥스트 그리고 스타 50 지수도 크게 반등했는데 어떤 부분이 확실한 요인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스타워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였죠. 왜냐하면 스타워십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이 모여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그리고 아니면 다른 그 기술주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기술주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항생테크보다 더 빨리 올랐고 그다음에 CSI 300 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정책 자금 투입에 대한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실제로 HBM이나 다른 첨단 분야에서 영향은 제한적이라서 삼성이나 SK는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그 나름의 중국들의 인제 반도체 그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투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업이익들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그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어스레드 상장 이후에 엄청난 거대 IPO가 상장이 돼 가지고 실제 개인들한테 배정된 청약률이 거의 3,000 배에 달할 정도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메타 X 중국판 AMD라고 부르죠. 이제 캠브리콘이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리고 있고 그다음에 GPU 제조업체고요. 인제 AI 서비스 구동에 필요한 GPU를 국산으로 조달하려는 그 움직임 그리고 그 수요가 엄청 크다라고 판단해서 중국 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 경우고요. 실제 어제 상장한 이후의 성과가 거의 장중에는 750% 까지 올랐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요. 또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블룸버그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이긴 한데 지금 AI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최소 6 개가 향후 2 주에서 3주 사이에 홍콩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중국 본토에서 굉장히 AI 관련된 투자라든가 아니면 IPO 등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아니면 그 센티먼트 가 굉장히 양호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들 중에서 인제 뭐 상해 칩 제조업체진 몽타지 테크놀로지하고 기가 디바이스라는 업체가 또 상장을 할 거고요. 최대한 각각 1 월에 거의 인제 10억 달러 정도를 조달할 거를 목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AI 칩 제조업체인 상하이 비렌 테크놀로지도 향후 며칠 내에 6억 달러 기업 그 인제 공개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반향을 지금 조사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 중국 쪽으로 AI 쪽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쪽에 대한 열기 계속 뜨거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도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상하이 비렌 테크놀로지 구체적인 일정과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꼭 방송에서 전해드려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중화권 증시 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오늘 투자 심리가 약간 양분할 거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본토의 재정 데이터가 지금 2달 연속 예산 지출 감소하고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서 두 자릿수 하락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약간은 찬물을 끼얹고 있긴 한데 근데 어제 이제 장 이후에 나왔던 마이크론 그 실적 발표가 그 효과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회복이 촉발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술주 쪽으로 촉발되면서 다른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어제 굉장히 좋은 뉴스죠. 국가대표팀이 4,500 포인트, 600 포인트의 CSI 300 베이스라인을 잡았다. 그럼 CSI 300 중국의 대표 기업들이 모여 있는 지수인데 그것들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출발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이니까 좀 조심을 하긴 해야겠죠. 근데 또 좋은 뉴스가 나온 게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좋은 뉴스고 하나는 좀 안 좋은 뉴스인데 첫 번째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기술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 BYD하고 샤오펑이 실제 도로 주행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레벨 3 자율주행 어제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바로 인제 도로 주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인제 그 관리 감독 기관이 온라인 그 이커머스 업체들한테 "가장 싼 가격에 판매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시 뭐 강화하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약간은 압력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